자, 이번 강좌도 문제 풀러 들어가기 전에 좀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 좀 들어갈 텐데, 우리가 이제 미분 쪽에서 좀 우리한테 좀 어려움을 주는 문제들 같은 경우가 우리가 그래프의 추론 형태의 문제인데, 이 그래프의 추론, 물론 교과과적 개념만 갖고도 우리가 충분히 풀면 풀리겠지. 그런데 조금 이 그래프 추론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그걸 미리 좀 알고 있다면은 문제 푸는데 훨씬 좀 도움이 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쌤이 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접선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 접선에 관해서. 그렇지? 자, 근데 접선에 관해서 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과 학생들은 미적에서 배우지만 문과 학생들에서는 배우지 않는 주제가 있어. 뭐냐면은 변곡점이라는 건데, 요거부터 좀 설명하고 들어갈 건데, 아니, 그럼 변곡점 이건 이과 애들 건데 공통 부분 공통 과목인 수학2에서 이 문제가 나옵니까? 안타깝게도 변곡점에 관련된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에서 종종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 성질을 잘 알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거지. 그래서 변곡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변곡점은 뭡니까? 변곡점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변곡점이라는 것은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볼록하다가 어떻게 된다고? 이 구간이 이렇게 위로 볼록, 자, 위로 볼록하다가 그래프가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순간이 나오게 돼. 얘는 위로 볼록이고 얘는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 이렇게 바뀌는 순간이 나오게 돼. 이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꿔주는 요 순간을, 이 점을 갖다 뭐라 부르냐면은 얘를 변곡점이라고 부르게 돼. 자,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 순간을 뭐라 부른다고? 변곡점인 순간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변곡점인 순간에서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많이 벌어져.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변곡점 기준으로 왼쪽에서, 자, 점들을 갖다, 접선을 갖다 이렇게 그어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접선을 그어보면은 접선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 중에 있어. 그러다가 이 변곡점인 순간을 딱 기준으로, 이 변곡점인 순간을 기준으로, 이때 변곡점인 순간을 기준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많이 작아졌다가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자, 조금씩 회복이 되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회복이 된다고. 점점 다시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변곡점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원함수의 그래프인, 이걸 fx라고 한번 해볼까? 이 y는 fx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놈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 순간이 바로 변곡점인데, 그렇지? 자, 그것은 또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갑자기 막 감소하다가 갑자기 다시 커지는 이런 순간이기도 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접선의 기울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특별한 순간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걸 내친 김에 y는 f'x의 그래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얘 지금 증가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이게 우리 도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도함수의 그래프. 증가, 감소니까 아마 여기 3차라고 해본다면은 2차 함수가 될 것이고, 자, 이런 식이 될 거야. 이런 식이. 그래서 여기 이제 극값들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부호가 바뀌는 순간,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될 텐데, 그럼 변곡점은 이 도함수의 어떤 순간이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곡점이 지금 점점 어떻게 돼? 점점 변곡점,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여기서 제일 바닥을 찍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지. 즉, 이 변곡점인 순간이 극값의 무슨 순간이 되냐 하면은, 이 극값, 요 y좌표지, 높이에서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결정되는 거지. 이건 거니까, 도함수니까. 그럼 이게 점점 작아지다가 바닥 찍고 다시 올라오는 요 순간, 즉 이 변곡점인 순간은 이 도함수의 어떤 순간과 일치하냐? 극값인 순간과 일치하게 된다는 거야. 즉 원함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 이 변곡점은 원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꿔주는 이 순간이 바로 변곡점이지만, 도함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변곡점은 뭐가 되는 거지? 도함수의 극값인 순간과 또 같은 얘기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아주 뭐 여러 가지 희한한 일들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변곡점에 대한 주제를 한번 얘기해봤어. 뭐 이과분들은 알고 있을 거야. 자, 중요한 것은 뭐야? 원함수의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바뀌는 순간이 바로 그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변곡점이고, 그것은 도함수에서 뭐인 순간이다? 극값인 순간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변곡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갖다가 선생님이 좀 설명을 더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 뭐냐면은 두 번째는 직선과 원함수, 직선과 원함수의 교점이라고 그럴까? 뭐라고 할까? 직선과 함수, 그냥 어떤 함수의 원함수 그냥 3차 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자. 직선과 3차 함수의 교점에 관한 주제를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 교점에 관한 주제를. 그치? 3차 함수부터 한번 그려볼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3차 함수가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직선은 그냥 임의의 직선이야. 임의의 직선인데, 이때 이 직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이 직선의 기울기를 선생님이 m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 직선의 기울기. 그래서 이 직선 기울기 m에 의해서 우리가 이 직선과 3차 함수의 교점은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해 보려고 그래. 그치? 자, 그러면 이 기울기 m인데 일반적인 경우를 본다면은, 참고로, 자, 우리가 3차 함수의 미분계수를 한번 확인해 본다면은, 자, 이놈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저기 극값이니까, 여기 극값이, 여기에 변곡점이 바로 여기 극값이 되는 거니까. 얘가 3차면 여기 2차가 되겠지. 그치? 그럼 따라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접선의 값들은 이 도함수, 얘는 y는 fx고, 얘는 y는 f'x라 본다면은, 그 접선의 기울기의 값들은 여기 위에 있는 도함수의 y좌표들이 되겠지.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제일 아래에 있는 이 점을, 이 점의 도함수의 값을 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치? 그래서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 첫 번째, m이, 일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f'x는 어떻게 되니? f'x는 제일 작을 때 별이니까 별 이상의 값을 갖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때, m이, 우리가, 자, 여기서 본다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볼까? 별보다는 큰 형태. 그치? 그러니까, 별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데 얘보다는 좀 큰 형태야. 얘보다는 큰 형태. 그치? 큰 모든 경우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치?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약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냐 하면은, 자, 쉽게 그냥 요 정도, 요 m이 이 정도를 놓고 좀 얘기해 본다면은, 기울기가 별보다 큰 모든 직선에서 따져본다면은, 자, y절편이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높이가 높낮이가 좀 바뀌겠는데, 자, 기울기가 만약에 이 정도가 된다면은, 자, 이때 교점이 두 개가 생길 수 있겠지.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도 두 개가 되는 거고, 여기 있다면 몇 개가 되는 거야? 세 개. 요 위에 있다면 한 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딱 교점을 두 개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되는 거고, 위쪽은 한 개, 요 사이에 있다면은, 하나, 둘, 셋, 세 개가 되는 거야. 아래쪽도 한 개.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지. 그래서, 이 직선이 움직여 가면서, 기울기가 별보다 큰 놈들이 움직여가면서 막 해봤을 때 우리가 3차 함수와 이 직선의 교점은 3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그치? 근데 어떤 좀 특별한 경우가 나오냐 하면은, 이번에는 그 m의 값이 별이 되거나 내지는 별보다 작을 때, 먼저 별이 되는 경우를 한번 볼까? 그러면은 그 직선이 딱 요게 되는 거 아니니? 이 직선의 기울기가 딱 변곡점, 요 직선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와 같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이 기울기가 될 텐데, 얘를 움직여 보면은 이때 이미 교점은 하나인데, 얘를 위로 움직여 보면은 어떻게 되니? 교점이 하나만 항상 발생해. 지 아무리 움직여도 얘처럼 교점 2개 따위가 발생할 수 없게 된다고. 3개 따위가 발생할 수 없게 된다고. 왜?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돼? 동시에 이렇게 접하면서 다른 점을 지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딱 기울기가 이렇게 별 되는 순간 어떻게 되니? 자, 우리가 여기도 하나고 움직여 봐도 계속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뿐만 아니고 이렇게 되겠지. 우리 여기다 좀 써놓자. 두 번째 경우는 m이 별과 같을 때인데 별보다 같거나 작을 때, 작으면 어떻게 해서 더 꺾이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더 꺾인다고 이렇게. 그럼 이거 그려봐. 평행하게 막 이동시켜봐봐. 응? 교점이 무조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치? 되겠어? 그래서 이 기울기가 갖는 값에 의해서 지하물이 움직여도 교점이 딱 하나만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요거겠지만. 되겠어? 그치? 그래서 이 변곡점, 이게, 좀 이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어. 그럼 내친 김에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자고. 자, 이 왼쪽 지울게. 저거 지울 거야. 자, 이거 정리해놓고, 이쪽 정리해놓고 지웁니다. 그러면은 내친 김에 저런 것도 한번 해봤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세 번째 뭐냐면은 한 점에서 그은 접선 접선과 접선의 뭐라고 할까? 접선과 3차함수, 이것도 3차함수야. 접선과 3차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보시는 것처럼 3차함수의 그래프를 또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지만 알고 있는 게 좋아.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그치? 다만 3차함수에 국한되지 말고 만약에 4차함수 꼬리에서 이런 주제가 또 나온다면 그때 직접 그려가면서 변곡점, 그때 접선의 기울기,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를 기준 삼아 한번 생각하면 될 거야. 그치?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한 점에서 그은 접선과 3차함수의 교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지. 여기 만약 점이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서 3차함수의 한 점에서 그은 3점에서 그은 이렇게 쓸게요. 3점에서 그은 3차함수와 선생님 3차함수 의 접선의 개수로 하자. 접선의 개수. 이게 더 확실하게. 접선의 개수.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곡선 밖에서 그거 보면은 접선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 게 가장 흔한 경우지. 이렇게 한 점에서 여기 3차함수를 향해서 접선을 그으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개가 된다고. 근데 좀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좀 얘기하려고 그래. 그냥 가볍게 한번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면 돼. 자, 뭐냐? 그 기준점이 바로 이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일 때가 될 거야. 접선일 때가. 그치? 만약에 여기 위에 점, 일단 요 점부터 해볼까? 만약에 이 점에서 접선을 갖다 그어본다면은 접선이 더 이상 안 생기지. 딱 요 점일 때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요 점에서는 접선이 한 개밖에 안 그려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만약에 요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 위에 한 점에서 우리가 한 점에서 접선을 갖다가 그어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리고 둘, 이건 두 개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부분은 두 개가 되는 거지. 가볍게 한번 보자는 거야. 그럼 얘도 뭐 두 개가 되겠지. 맞아.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이렇게 볼록한 부분 안쪽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어 본다면은 그 직접 그어봐. 직접 그으면 알 수 있잖아. 암기라는 게 아니야. 그어 보면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 있잖아. 여기 있는 부분. 여기는 여기 있는 부분 한 개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겠지? 그러면은 요쪽도 한 개가 되겠지. 이쪽도 직접 그려봐. 한 개가 될 거라고. 맞아. 그리고 아까 여기 세 개 그려졌었지. 그게 바로 이쪽 구간이야. 이쪽 구간. 여기 아무데나 잡았을 때 여기가 하나, 둘, 셋. 이건 세 개가 되는 구간이 되는 거지. 직접 그려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만약 여기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여기 또 하나. 세 개가 되는 게 일반적이지. 그럼 여기도 세 개가 되는 구간이 되겠지. 그럼 남은 구간은 지금 어디가 남았지? 자, 이제 요 위에 있는 점인데 변곡점을 제외한, 변곡점에서는 접선이 딱 하나만 그려졌으니까 변곡점을 제외한 나머지 함수 위의 구간에서는 접선이 몇 개 그려질 것이냐. 만약에 요 점이라고 본다면은 접선 하나와 이 아래쪽에서 또 하나 그려진다고. 그러니까 이쪽은 두 개가 되겠지. 그렇지? 되겠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니까 이렇게 접선의 개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물론 우리가 접선의 개수를 갖다 구하라 라는 문제는 대부분 어떻게 바꿔서 풀었지? 접점의 개수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됐었잖아. 그치? 3차 함수의 경우. 그치? 그런데 우리 이렇게 자, 우리가 직접 한번 그래서 그 접선, 점의 위치에 따른 접선의 개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야. 그치? 이게 뭐 자주 나옵니까? 출제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알고는 있는 게 좋아. 알겠지? 암기하지 말고 직접 3차 함수 그려놓고 자, 이렇게 접선을 지나는,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 그려놓고 한번 직접 한번 교점의 개수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암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알겠니? 되겠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접선에 관련된 주제를 3차 함수와 좀 같이 얘기해서 변곡점과 우리가 접선, 3차 직선과 3차 함수의 교점, 그리고 한 점에서 그은 3차 함수의 접선의 개수까지 한번 파악해봤어. 되겠지? 그냥 암기하면 안 돼. 그냥 암기하지 말고 요 의미를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되겠지? 자, 좋습니다.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다. 그 다음 바로 문제를 한번 가볼게. 자, 지웁니다. 자, 암기하듯 하지 마.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왜 이런가를 직접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을 해야지 도움이 되는 거야. 암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자, 그럼 바로 문제를 볼게. 3차 함수 fx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3차 함수야. 그리고 실수 t에 대해서 실수 t가 나오네. 실수 t가 이렇게 했는데. 자, 이놈하고 y는 fx라는 이 3차 함수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 예, 실근 개수. 이놈의 실근 개수가 뭐라고? GT라고 되어 있어. 자, GT, T에 의해서 결정되는 함수. 즉, T에 의해서 실근 개수가 결정되는 거지. 그럼 얘를 보니까 기울기가 딱 마이너스 1이면서 T에 의해서 그래프가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실근 개수가 바뀌게 될 텐데 그 함수를 갖다 GT라고 한다는 거지. 되겠어? 자,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보자, 기억. fx가 x세제곱이면 GT는 상수함수냐라고 물어보고 있지. 그러면은 요 그래프부터 그려서 교점 개수만 파악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직접 확인해 보면은 이건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은 맞니? 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런 직선이 되겠지. 맞니? 그치? 그럼 얘를 움직여가면서 교점이 몇 개 생기나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교점이 계속 몇 개만 생겨. 하나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GT는 T에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니까 GT 함수의 관계식은 1 이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상수함수냐? 그렇죠.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되겠지? 자, 쉽죠 이거는? 자, 니은을 볼게. 니은.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1 G1이 2이면 이렇다면은 GT는 3인 T가 존재하냐? 이걸 만족하는 T가 존재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 이 말 뜻은 뭐지? G1이 2이면 이라고 그랬으니까 T가 1일 때 실근 개수, 즉 교점이지. 교점이 2개가 되는 그래프가 있다면은 적당히 한 T에 대해서 적당히 움직여 봤을 때 교점 개수가 3이 되는 놈이 가능하냐라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아직 뭔지 모르니까 얘처럼 이런 그래프도 한번 고민해 보고, 그치? 접선의 길이가 딱 0이 되는. 그리고 자, 우리가 이런 그래프, 얘랑 거의 형태가 비슷하지만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 3차 함수. 그치?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 요거. 총 3종류밖에 없잖아. 그치? 이걸 한번 고민해 본다면은, 자, 일단은 얘를 보자.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자, 마이너스 1일 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니? 교점이 방금 기억에서 했지만,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기지. 얘도 어떻게 돼 있어? 항상 하나밖에 안 생겨. 그러니까 이걸 만족한다는 것은 이런 그래프들은 아니라는 거지, 3차 함수가. 그러면은 교점이 2개가 된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서 교점이 2개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지. 맞아. 물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고, 그치? 만약 이런 경우를 본다면은 우리가 이때 요 놈 t가 1인 거니까 이때 이 놈이 1 이게 된다는 거지, 요 직선이. 그랬을 때
적당한 t에 대해서 우리가 교점 3개짜리가 존재하냐라고 물어본 거 아니야? 그치? 이 말이. 그럼 보신 것처럼 이거는 좀 내려보면은 충분히 교점 3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따라서 니은도 참 이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겠죠? 자, 마지막 디귿이야. 디귿을 보면은 GT가 상수함수이면은 이게 상수함수이면 fx는 극값이 존재할 수 없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럼 GT가 상수함수라는 것은 일단은 이런 그래프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지. 그치? 이것도 지금 t가 아무리 문제도 무조건 GT는 1이잖아. 상수함수니까 이런 걸 의미하게 되는 거지. 이런 경우가 상수함수가 된다고 기억 니은에서 밑밥을 깔아놓고 fx는 그럼 극값이 없냐? 라고 했는데 그럼 얘만 생각해본다. 그렇지. 이것도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참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지. 여기서도 그런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자, 지금처럼 이렇게 있는데 요 변곡점이 이렇게 있는데 하필 그 변곡점에서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었다 보자. 변곡점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고 보자. 그치? 제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이 상태로 t가 바뀌면서 막 움직일 텐데 이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래도 무조건 교점이 하나가 생긴다고. 뿐만 아니고 변곡점 만약에 저 변곡점에서 기울기가 뭐 요것만 예를 들어도 되겠지. 요것만 이렇게 얘기할까? 이 변곡점에서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얘가 뭐라고 할까요?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 보자. 그러면 접선의 저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보다 더 꺾이겠지. 그치? 맞아. 그럼 이거를 움직여봐도 교점이 무조건 하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 즉,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에서도 얼마든지 상수함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거짓. 이게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 되겠지? 자, 자주 나오는 주제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도 아니었지만, 자, 우리가 요 정도 그냥 암기하지 말고,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직접 그려보면서, 공부를 해주는 게, 자, 우리가 좀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래프 추론 형태의 문제에서 교과 과정 안에서만 갖고도 풀 수 있지만, 근육만 갖고도 충분히 풀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래프의 성질들을 갖다 좀 파악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 훨씬 좀 도움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겠죠?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한번 직접 아까 암기하지 말라고 그랬어. 직접 그려가면서 그치? 이 접선들이 어떤 모양을 갖추게 되는지 이거 갖다 좀 공부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되겠지? 자, 좋습니다. 필요한 건 정리하고 선생님 끄도록 할게. 끌게.